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영입니다. 지난 주말 해외를 아주 뜨겁게 달군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토요타의 리콜 소식인데요. 그냥 리콜은 뭐 사실 실수잖아. 근데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조작이에요. 보통 자동차 충돌 테스트 다 아시잖아요. 이런 안전도 테스트를 하는데 이걸 조작했습니다. 차를 뜯어 고쳐서 안전 테스트만 딱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아무도 모르게 그냥 까마득히 모르는 상태로 지나가다가 내부 고발자가 갑자기 고발을 해서 그래서 차량 10,000대 넘게를 한 번에 리콜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게 대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상황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사실 자동차라는 건 우리가 신뢰관계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충돌 테스트한 그 차하고 내가 타는 차하고 같기 때문에 충돌 테스트를 믿는 거지, 차가 만들 때마다 랜덤으로 다르게 만든다? 아니면 충돌 테스트할 때 그 차를 특별한 차로 만들어서 제공한다? 그래서 국가가 하는 테스트를 무력화시킨다? 이거는 상상하기 굉장히 어려운, 현실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그리고 원래 도요타라고 하면 뭐였어요? 신뢰의 도요타, 품질의 도요타였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같이 살펴보시죠. 네, 기사를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 계열사인 다이하츠는 대부분의 도요타 브랜드로 판매된 88,000대의 소형차에 대해 실시된 측면 충돌 안전 테스트에서 도어 일부를 조작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측면 충돌, 그러니까 옆구리를 들이받는 충돌에서 옆쪽에 사이드 에어백이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사이드 에어백이 터지면서 사이드 에어백이 이렇게 펼쳐져야죠. 펼쳐지면서 이 도어의 패널이 날카롭게 뾰족하게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백이 전개됐는데 오히려 그게 승객을 찌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 도어 트림 안쪽을 이렇게 노치를 가해서 이렇게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노치라는 건 그럼 뭐냐? 금을 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나 초콜릿 같은 거 먹으면 이렇게 먹기 좋게 이렇게 쪼개져 있잖아요. 이렇게 똑 잘라지는 거, 이렇게 끊어지게 이렇게 금을 내놓는 거, 이걸 노치라고 해요. 이 에어백이 터졌을 때 도어 패널 안쪽이 뾰족하게 튀어나오면 이게 위험할 수 있는데, 여기다 노치를 만들어서 쪼개질 때 뾰족해지지 않게 잘 부서지게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요. 일단 노치를 만든 것 자체는 오케이, 뭐 그래요, 뭐 안전하게 잘했구만, 뭐가 문제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양산차에는 없다는 겁니다. 동남아의 테스트 기관에서 야, 테스트용 차 좀 갖고 와 도요타에 요청했더니, 도요타는 실제로 자기가 파는 차를 갖고 간 게 아니라 그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자동차를 따로 만들어서 거의 딱 맞춰서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저는 아직도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도요타 회장, 도요타 아키오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 회사의 안전 테스트를 위해 야리스와 다른 모델들의 측면 패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10,000대, 88,000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보다 더 많은 차들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용납할 수 없는 소비자 신뢰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사과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지만 이게 정말 이란 얘기죠. 그리고 도요타가 또 밝혔습니다. 도요타는 사이드 충돌 테스트 조작과 관련된 사고로 인해서 뭐 부상이라든지 사고를 보고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니 당연한 거죠. 아니 지금 사과를 해놓고 좀 약간 아직도 말장난을 하시네. 테스트 차처럼 개조를 안 했지, 개조를 안 했으면 그것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더 다쳤는지 이건 보고가 안 되죠. 옆에서 차가 들이받아서 이 사람이 다쳤어. 그럼 이게 조작을 안 했기 때문에 다친 건지 원래 다칠 사람이 다친 건지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해요? 확인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사실 테스트는 별 5개인데 실제로 안정성이 별 3개야 이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꼭 죽거나 다쳐야지 그게 문제인가요? 어쨌든 하나만 한 얘기를 했어요. 도요타 요즘 왜 이러나? 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즘 도요타 문제가 많죠. 기사 보시면요, 엊그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도요타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합니다. 그 숫자가 무려 215만 명. 야, 대박. 215만 명? 이 데이터의 일부가 도요타 클라우드라고 하는 클라우드에 열려서 외부에서 접속하면 그 내용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정보는 어떤 정보냐? 지금 유출된 정보를 보면요, 2012년부터 올해 4월까지, 그러니까 지난달까지의 정보가 전부 다 담겨 있는데, 차량을 계약한 고객들의 차량 번호, 이메일이 있고요. 그 정도는 있을 수 있지, 내 이메일도 뭐 공개됐으니까. 근데 위치 데이터? 아니 이건 좀 언제 어디 갔는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약간 호텔이나 뭐 이런 유흥업소를 갔거나 뭔가 이 차를 가지고서 꼭 가야 되는 데만 가는 게 아니고 안 가야 되는 데를 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다 기록이 남는다는 겁니다. 게다가 심지어 주행 기록 영상? 아니 이게 블랙박스 같은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블랙박스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어딜 갔는지 뭐 했는지 누굴 만났는지가 다 유출된다는 얘기잖아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름은 없어요. 이메일은 공개됐는데 그 이메일로 역추적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메일로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지.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러면서 동영상 같은 거 막 공개할 수가 있는 거잖아. 야 이거 무서운데. 어쨌든 토요타는 이번에도 즉각 고개 숙여 사과했다고 합니다. 뭐 일단 사과는 잘 하시네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고객 정보 유출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토요타 커넥티드라고 하는 회사가 이걸 운영하는 건데요. 지난해 10월에도 약 30만 명의 고객 정보를 온라인에 그냥 유출해 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정도의 사건이 계속 반복이 될 수가 있죠? 토요타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거 IT 시대가 되면서 사군이 기울어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 잘 만드는 회사가 소프트웨어도 잘 만드는 건 아니니까. 특히 일본 기업이 소프트웨어를 잘 만든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토요타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타이밍도 굉장히 희한합니다. 기사 보셨겠지만 토요타의 사장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아키오 도요다였죠. 근데 지금은 코지 사토 사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언제? 4월 1일.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전이에요. 보통 이렇게 큰 사건들 보면요, 사장이 바뀌면서 벌어지죠. 폭스바겐 DJ 게이트도 아마 많이 알고들 계시겠지만 페르디난트 피에이 폭스바겐 회장을 포르쉐 가문이 쫓아낸 일이 벌어지고서 불과 3개월 뒤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스토리니까 이거 나중에 한번 따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타는 망하냐? 그건 아니고요. 토요타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사상 최다 실적을 올리고 있어요. 매출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상 가장 최고 실적을 찍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토요타 지금 굉장히 잘 나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현대기아도 그렇죠. 사상 최대 매출, 가장 잘 나가는 시기.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알죠. 여기 지금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거 말이죠. 지금 체질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다들 바쁜 상황이고, 지금 상황이 어느 상황이냐면 반도체 부족으로 차가 엄청 많이 밀렸죠. 제대로 차를 공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부족이 끝났으니까 생산을 다시 늘려야 됩니다. 기존에 생산하던 것보다 한 2배, 3배씩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어요. 게다가 전기차가 필요하죠. 지금 토요타 전기차 뭐 BZ4X, 뭐 BZ3X 뭐 이런 거 하나 내놨는데 이런 건 좀 아쉽고요. 가격 경쟁력 있는 새로운 전기차 꼭 출시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정말 빨리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전 같으면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 2-3년씩 걸렸다고 하지만 지금 1년에도 2-3개씩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바쁜 상황이고요. 게다가 토요타가 핵심 시장 중국에서 판매 부진이 시작됐습니다.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에서 기울어지면 큰일 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토요타는 중국 시장 어떻게든 되찾아와야 된다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동시에 해야 되잖아요. 사실 자동차라는 건 그렇습니다. 맨날 똑같은 걸 계속 만들어야지 더 잘할 수 있는 거. 그게 자동차 회사의 특성인데 요즘 자동차 회사들 보면 집중력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기아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토요타의 사건들 타산지석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대기아 그래도 잘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 계속 이어가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